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창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 자, 선생님이 이제 수시와 관련된 논술 관련된 부분에서 좀 유용하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는 친구들 있고 모르는 친구들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수시와 관련해서 꼭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이 있어. 그래서 이번 이제 TC를 준비했는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수시는 해야 된다. 지금 시기가 2012년도 12월 16일이야, 오늘이. 아마 이제 수시 추가 발표 거의 끝났고 정시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시에 엄청난 아무도 이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아마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거야. 요번에 아마 이제 쭉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 텐데, 이게 수시의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점수로서 등급별로 이 점수로 그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게 예측이 못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이 수시라고 하는 게, 특히 논술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히 지금부터 수시를 내년 그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수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하나 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게. 왜 정말 수시가 필요한 건지, 논술을 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 수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필수야, 정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수시의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된다고. 엄청난 정시 경쟁률이 예상이 될 거야. 수시가 여러분들이 정말 1차적으로 대학을 가는데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건 무슨 논술이다? 통합 논술이야. 이건 내가 누누이 강조했어. 기존에 쭉 저 밑에 보면, TCC 그 란의 밑에 보면 내가 이 통합 논술, 사탐 논술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했었고, 통합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야, 여러분들. 오케이? 마지막으로 올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내가 이제 목동에서 주로 수업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논술로 2-1로 2-1과 2-2로 수시로 대학을 갔어. 그 부분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보여줄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따라와야 돼. 그 의미, 그 다음에 왜 이 입시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이 왜 수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전혀 지금 빠른 게 아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왜 수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 대입 선발 방식의 변화와 2012년도 수능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커다란 그림이 나오게 돼. 여러분들 그 의미를 한번 이해해볼까? 뭐가 되겠지? 항상 학생들이 물어봐. 왜 이렇게 정말 대학 가기가 어렵냐? 예전에는 하나만 했으면 되는데 수능만 잘 보면 된다. 난 내신이 좋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2-1, 2-2 수능 논술 시험을 2주 앞두고 와서 찾아와. 처음 접해보는 문제지. 자기가 여지껏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형태의 입시 시험이란 말이야. 모르겠대.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왜 이렇게 어렵냐, 도대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학교가 선발 방식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이야.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선발 방식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대학이 한 발 앞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봐봐. 예전에는 1993년도까지 학력고사라고 하는 걸 봤어. 이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외우는 거야. 누가 암기력이 좋으냐? 누가 정말 모든 문제를 어떤 그 교과서의 내용 형태를 다 암기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풀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선발 방식이었어. 이때가 학력고사였거든. 암기 위주의 대입 선발 방식이었지. 자, 이때는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 여러분들.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할 때라고. 아직까지. 그래서 대기업이 사원을 뽑는 거야, 신입사원을. 다 필요 없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야. 무조건 외워서 점수 높은 학생. 그대로 대학 가서 그거 배워서 어떻게? 그렇지. 회사 가서 써먹는 거야. 외우기야. 정확한 매뉴얼 중심의 교육 방식이었다고. 이거는 사회도 똑같았고 대학도 똑같았어. 거의 대부분 차이가 없었어. 대기업이 성장하던 그 시기였지. 우리 경제가 한참 성장하던 때야. 다른 거 필요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해? 90년대 후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보와 사회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선발 방식이 바뀌어. 그래서 처음 도입된 게 94년도에 수능 시험이었어. 이때는 수능을 1차, 2차로 두 번 나눠서 봤거든. 선생님도 수능 거의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였다는 거지. 이게 언제까지냐면 2000년대 초반까지 정점을 찍었어.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 체계가 다른 것도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 내신이 좀 나빠도 수능 점수가 높으면 좋은 대학을 갔단 말이야. 여러분 봐봐. 지금이 언제니? 2012년이지. 자, 시기적으로 봐봐. 몇 년의 차이가 있어.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세월이 흘렀단 말이야.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수능에서 추구했던 것은 기존의 외우기, 학력고사, 암기 위주의 대입 선발 방식을 조금 변형시키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어떤 거야? 자료를 준 거야. 다시 말하면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거. 대학에 가서 얘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외우는 게 아니라 자료를 주고 제시문을 주고 빠르게 그 의미를 뽑아내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걸 중점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수학 능력과 자료 해석이란 말이야.
이게 4탐만 해도 고스란히 도입되는 거야. 경제, 정치, 사회문화. 여러분들 뭐야? 잘 해석하지? 이건 사회과학이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거 중심이었고 위주였다고.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해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추구했던 게 바로 수학능력 시험의 특징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시기가 바뀌었지? 이제 어떤 시대야? 그래,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아이폰 봐봐 여러분들. 정말 획기적이지? 혁신이지? 이런 것도 추구해야 돼. 그래야 시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니?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사회가, 체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뭘 요구해야 돼? 이게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뛰어난 능력이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21세기 수학능력 시험의 한계가 도달했다. 이렇게 대학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야. 새로운 무슨 방식? 교육제도. 그렇지? 자기 견해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서술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논술 능력. 이것을 새로운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 도입하겠다. 이게 대학의 목표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대학 가기가 힘들고 왜 자꾸 학생들을 몰아내느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통합 논술을 통한 새로운 선발 방식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 자, 봐봐. 그러면 7차 교육과정 지금 후반기거든. 수능 시험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네. 축소되고 있지. 그 다음에 EBS 연구율을 몇 %까지 올리겠다는 거야. 그렇지? 교육부에서 몇 %까지? 70% 이상이지. 거의 대부분의 제시문들은 어디에 있다? EBS에 있다. EBS 열심히 봐라. 그렇지? 새로운 거 변형해서 뭐 내겠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지만 이건 단적으로 수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겠다는 거지. 나중에 아마 문제은행식으로 수능이 자격고사식으로 등급식으로 어떻게 돼? 바뀌어 나갈 거야. 완벽한 형태로. 그럼 대학은 뭐해? 자율성 추구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계속해서 수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올해 단적으로 봐봐. 대입 선발 수시 모집 인원이 63%야, 여러분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을 이미 수시로 뽑아버린다고. 학교는 아직도 못 통해서, 내신 통해서. 너 내신 몇 등급이니까 여기 가라. 지방은 아직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내신이라고 하는 걸 대학은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나중에 자료 보여줄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있다가. 이해돼, 여러분들? 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그 의미를 알고 빨리빨리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줘야 돼? 자기가 준비를 한번 해줘야 된다고. 지금 2학년이잖아. 거의 1년 기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빨리빨리 내가 장래, 미래,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되겠지? 그래서 보자. 수시 논술을 준비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보자. 그럼 수능 분석을 한번 해보자.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항상 수능은 뭐가 있어? 난이도가 있지? 널뛰기를 한다고. 한 번 쉽게 나오면, 한 번 어렵게 나오면 저기 봐봐. 수능이 한 해는 쉽게, 한 해는 어렵게 계속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쪽은 쉬운 수능이야. 그럼 쉬운 수능으로 가면 만점자 비율이 어떻게 돼?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 근데 만점자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변별력 없다, 물수능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지? 그럼 다음 해에는 또 어떻게 돼?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게 되지. 그러면 어려운 수능으로 가면 그만큼 만점자 비율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 변별력 갖고 계속 싸우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자, 대학의 입장에서 어때? 야, 이거 갖고 어떻게 학생의 변별력을 측정하겠냐? 이렇게 들고 나온다는 얘기야. 계속 바뀌어. 올해 봐봐, 여러분들. 올해 어때? 상대적으로? 그렇지. 쉬웠지. 이거 어려운 수능은 아니었어, 여러분들. 예전에 90년대 중반, 초반까지만 해도 야, 이 수능 문제는 정말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200점 만점 때가 있었거든. 200점 만점에서 130점, 140점 때면 서울의 상위권 대학, 연고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점수였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 봐봐. 2012년도 결과 분석을 한번 해볼까? 언어, 수리, 왜? 언수, 왜지? 거의 뭐 다 똑같잖아. 비문학 지문 까다로워서 등급 영향형, EBS 교재 연결율이 74%야. 제시문은 그대로 갖고 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 거기서 돌려서 내지. 수리 나형, EBS 연계 70%야. 그치? 솔직히 말해서 EBS, 지금 이제 수능 강의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이거야, 이거. 학생들이 안 들어. 뭐 EBS 듣기도 벅차다고 지금. 새롭게 추가된 미적분 문제, 평이항, 평이하다고. 수리 가형, 고난도 문제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다소 출제됐어. 어려워. 외국어 영역 봐봐. 올해 외국어 영역 만점자가 4%야. 이건 거의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면. 평이항 문제와 EBS 연결 70%지? 만점자가 4%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 수험생이 얼마? 60만 명이야. 그중에 4%. 이건 답이 안 나와.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지. 이건 뭐 실수를 누가 하냐, 하지 않느냐. 이거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관련된 변별력의 의미가 있어. 수능의 당락은 논술과 어디에서? 대학별 전형이 결정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정시는 논술 거의 안 보지? 서울대밖에 안 봐. 극심한 눈치 작전. 누가 어딜 갈지.
거의 예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금. 가급적이면 어디로 가라? 그래, 수시. 수시 준비해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라고. 자, 대학의 입장 한번 보자. 대학은 이제 뭐 하겠다? 논술형 선발 시험 어떻게 하겠다? 수시 모집해서 확대하겠다. 이게 목표지. 어떻게 대학이 추구하는지 여러분들 잘 봐. 대학 뭐 하겠다? 야, 못 믿겠다. 난이도 맨날 널뛰기 하고 변별력 안 나오고 어떻게 우수한 학생들 우리가 뽑겠느냐. 대학도 분명히 이해가 가. 이와 관련된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야지 그 학생이 장래의 미래가 어떻게 돼? 결정이 되는 거니까. 봐봐. 2011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한번 보자. 이게 올해지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 작년이지. 언어가 2.1%, 즉 14,000명이 만점이었어. 수리 가형 6,212명, 3.3%가 만점이었지. 여긴 3.1%. 언수 외 만점이 10,000명 이상이었다고. 2011년도 평가원 모의고사가. 2011년도 수능 만점자 언수에 얼마? 403명, 0.06%였지. 이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 근데 정부가 뭘 목표로 세웠어? 왜 난이도가 이렇게 낮아진 거야? 영역별 만점자를 몇 퍼센트 내겠다? 1%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정부의 목표였지. 그럼 난이도 어떻게 돼? 대폭 떨어지게 되지. 여러분들 그럼 잘 봐봐. 서울대, 연대, 고대 입학 정원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가 되겠니? 12,000명, 3,000명 된다고. 그럼 언수의 만점자가 평가원 모의고사 봐봐. 언수의 만점자 어디야? 언어 수리 만점자가 10,000명 이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 학교들 뭐해? 야, 수능의 난이도 이렇게 낮은데 만점자가 10,000명 이상인데 어떻게 뽑을 거야? 이거 되겠지? 그럼 난이도 대폭 낮춰봐. 그럼 4%대까지 만점자가 나왔다고 해봐. 뭐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그럼 어떻게? 손발 방식 없잖아. 대학들 들고 일어난다고. 10,000명 내외야. 그럼 변별력은 어떻게 낼 거야? 당장 대학들 들고 일어나겠지? 이거야 이거.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능의 난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등급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럼 대학은? 그래, 우리는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선발하겠다는 얘기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교수님들과 대학의 입장 봐봐. 더 이상 학생들한테 뭐 하겠다? 글쓰기 지도 못 하겠다는 거야. 계속 점수별로 등급별로 나눠갖고 학교 찍어놓으니까 대학에 가서 뭘 해야 돼?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리포트를 써야 되고 자기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맞춤법도 안 돼. 어떤 학생은 주술구조도 못 맞춰. 다 일일이 가갖고 1학년 때 가서 뭐해? 그 글쓰기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교수님들 뭐해? 나 이거 못하겠다 이제 도저히. 그러니까 최소한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훈련까지만이라도 고등학교에서 하고 와라. 이게 대학의 목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발 방식. 통합 논술 하겠다. 21세기의 새로운 인재형 선발하겠다. 다른 과목 어떻게? 통섭과 융합 이런 거 하는 그다음에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 갖고 있는 학생들 어떻게 하겠다? 추가적으로 선발하겠다. 수능 점수, 등급 최하로 뭐 하겠다? 제한하겠다. 우리 이렇게 해서 학생 뽑겠다. 이게 대학의 목표야, 여러분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아놓으니까 뭐가 안 돼? 글쓰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인문학에서는 특히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자기의 글이 뭐니? 자기 무기가 뭐야? 글이야, 글. 공대야 뭐 수치 계산하고 계산을 하겠지만 인문사회과학은 자기 견해를 논리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 쓸 수 있는 능력. 그 글쓰기밖에 없다고. 그게 무기야,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자기의 글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더 이상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알으라고. 봐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지? 늘어나는 수시, 줄어드는 정시. 수시는 2003년도가 어때? 거의 7대 3이었어. 정시와 수시가. 점차적으로 쭉 어떻게 돼? 줄어들기 시작하지? 2013년도 올해지? 정시야. 그 다음에 이게 수시라고. 그치? 더 이상 여러분들 수시 준비를 미룰 수가 없어. 다 정시 인원은 어떻게 돼? 계속 줄어드는 추세지. 변별력 더 이상 없어지지. 대학은 다 이걸로 뽑겠다고 하지. 통합 논술 형태 인재 선발하겠다고 하지. 그렇지. 늦는다는 거야. 빨리빨리 여러분들 준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이뤄내라고. 2012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 볼까? 수시가 이 정도야. 정시는 더 높다고 여러분들. 수시는 중복 지원이 되지? 된다고. 봐봐. 지원율이, 경쟁률이 특히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 근데 정시도 만만치가 않아. 정시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높아질 거란 말이야. 준비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해라, 여러분들. 오케이? 자, 네 번째. 수시는 뭐 해라? 무조건 해라. 예외가 없다. 왜? 무조건 해야 돼?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네 번째. 2012년도 대입 정원의 다양화. 여러분들 뭐 입학사정 관제하고 뭐 다양한 창의 전형, 뭐 인재 전형, 리더십 전형 뭐 저거 나오잖아. 거의 대부분 해당 안 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무슨 전형이야? 일반 전형이라고. 그럼 일반 전형 봐봐. 대학교 160명, 모집 인원 14만 명, 모집 비율은 50%가 넘는다고. 근데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 특기자, 대학별, 취업자, 산업대학교, 특성화 교교. 이거 있지? 정원에 있어. 재외국인, 농어촌, 전문교고 출신자, 특수무역 대상자, 기타, 기회균형 선발. 여기 여러분들 해당돼?
거의 대부분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네? 서울권,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지방도 일부분 해당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뭘로 갈 수밖에 없어? 일반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맞지? 그 다음에 모집 비율도 50%야. 나머지는 0.4, 1.3, 12.1이라고. 거의 대부분 해당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그럼 여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뭐냐? 선발에서. 그거 논술이야. 오케이? 그거밖에 없어. 연대 한번 볼까? 연대 수시 전형. 우선 선발. 이 연대가 가장 수시 전형을 어때? 그렇지.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대학이지. 수시 모집에서 70%를 다 뽑아버려. 정시로 30%를 뽑고. 봐봐. 우선 선발 70%지. 논술 70%야. 그 다음에 전형 요소. 교과 20, 비교과 10이야. 논술 70이지. 언수에 무조건 1등급 찍어야 돼. 그치? 더 이상. 그 다음에 수시 일반 선발이 30%지. 우선 선발에 미달한 학생들이 어디로 가?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여기에는 언수의 1이 아니야. 언수의 탐 중 3개 영역 중 2등급 이내야. 그치? 그러면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돼. 111을 못 맞추게 되면.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경쟁률이 어때? 훨씬 더 심하겠지. 그런데 70%를 이미 뽑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연대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논술은 안 할 수가 없다. 30%. 여러분들 무조건 111 맞을 거야? 111 중에서 100분이 최우선으로 갈 수 있어? 나는 가겠지. 간다고 생각하겠지. 3학년 돼봐. 그게 아니야. 어렵다고. 2012년도 수시 선발 인원 봐봐. 1288명, 1950명.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이 7대 3이다. 이거 거의 대부분 학생들 몰라. 생각도 안 한다고. 이렇다는 거야. 연대 같은 경우가. 다른 학교 안 그럴 것 같니 여러분들? 봐봐.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연대잖아. 그 다음에 고대 수시 2 성균관대 있지. 2단계 우선 선발이야. 성균관대 우선 선발이야. 논술 100%야. 그 다음에 80%로 올해는 좀 줄었지만 100에서 80이라고. 이건 거의 절대적인 수치야. 일반 선발 60, 50이지. 논술의 반영 비율이. 성대 볼까? 학생부 30이고 논술 70이지.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되면 50대 50이야. 근데 솔직히 내신에 관련된 비중은 대학들이 다 줄여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비중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야. 자, 다른 전형 있지? 내신 전형, 학생부 전형, 입학 사정관 전형, 우선 전형 있다고. 다 몇 퍼센트 이내야? 10% 이내야.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해당이 안 된다고. 거의 대부분 아까 봤지. 일반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많은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거야. 입사를 할 거야. 리더십을 할 거야. 안 되잖아. 거의 대부분은. 그럼 다 그거 하게. 경희대, 서강대 볼까? 똑같아. 다 비율 보면 여러분들. 절대적이라고 수시에서는 논술이. 2단계 우선 선발 100, 80, 30, 70 이렇게 되지. 아이고 좀 전에 봤던 자료지.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여러분들 이해돼? 무조건 수시를 해야 된다. 예외가 없다. 2012년도 서울대 입시 변경 볼까? 서울대가 어떻게 발표했어? 올해 어떻게 하겠다? 수시 선발 인원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가지? 정시 훨씬 더 줄여놓겠다.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것도 어떻게 됐어? 줄여놨어.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이것도 어떻게 됐어? 논술을 폐지해버렸고 삼수생 지원 가능하고 그러나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어. 서울대는 그 교과 과정, 고등학교 교과 과정 이상의 대학 교과 과정이 어떤 심층적인 어떤 면접을 요구해. 이게 서울대 특징이잖아. 연대하고 고대하고 인원들을 어떻게 돼? 다 빼앗겨 버리니까 서울대가 어떻게 돼? 자구책으로 마련한 게 수시 선발에 대한 확대야. 어쩔 수가 없어. 왜? 연대하고 고대하고 70% 이상을 가지고 어떻게 돼? 111 등급 나오는 학생들, 논술 되는 학생들을 다 뽑잖아. 서울대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서울대는 뭘 봐야 돼? 국사를 봐야 되잖아. 학생들한테 굉장한 부담이야. 이 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울대도 어떻게 하겠어? 수시 민원, 수시 모집 인원 어떻게 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마지막으로 수시 준비 좋단 말이야. 근데 수시에서는 항상 뭐가 있니? 최저 등급이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시와 정시는 아니죠. 수시와 그 다음에 수능 등급, 수능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같이 가질 수밖에 없어. 내가 논술을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최저를 못 맞추게 되면 다 탈락이야. 무조건 어떻게 돼? 그렇지. 최저는 맞을 수 있도록 수능 관련된 준비는 해줘야 된다. 무조건 논술하라고 선생님이 얘기 안 했어. 최저 어떻게 돼야 된다? 맞춰줘야 된다. 작년에 최저학력 기준 미들 탈락자가 조건부 합격자가 34%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실패한 거야. 논술 잘 써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등급이 안 나와갖고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야. 이거 얼마나 억울해. 해석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수시와 정시가 어떻게 돼? 그렇지. 같은 비중으로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어떻게 줘야 돼? 아니, 수시와 논술과 그다음에 수능의 비중을 7대 3 정도로 주는 게 좋아. 그렇지? 수시는 어떻게 돼? 3 정도의 비율로. 수능은 어떻게 돼야 되겠니? 그렇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7 정도의 비율로 꾸준히 학기 초부터 1년 동안 커리를 잡은 다음에 따라와야 된다고.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지. 전략적으로 얘기해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이 목동에서 선생님 수업을 많이 했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거 못 맞춰갖고 떨어진 학생들을 보면. 수시 열심히 준비해서 논술 준비 열심히 했는데
아, 이 정식, 이 뭐야, 등급이 안 나온 거야. 얼마나 애석하고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볼까? 그럼 이제 이렇게 묻지. 선생님, 전 내신이 안 좋아요. 내신이 4등급이에요. 연구대 못 갈 것 같아요.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봐봐. 그럼 내신의 의미, 어느 정도까지를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내신은 높을수록 좋기는 좋아.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지. 왜? 그만큼 등급과 점수가 나오니까. 그런데 자, 대학이 어떻게 내신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채점을 하는지, 그 특성을 주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잘 봐봐. 대표적인 몇몇 대학이 있지. 아주대, 인하대, 숭실대, 경희대지. 그러면 내신 등급 간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봐봐. 인하대는 몇 점? 아주대는 몇 점? 이렇게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을 하지? 이게 내신이야.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 4점 두지. 숭실대는 몇 점 주니 여러분들?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내신의 등급 격차를 몇 점으로 줘? 0.5점으로 준다고. 이게 거의 의미가 없는 점수지,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든지 뭐가 있어? 논술로서 뒤집을 수가 있잖아. 비중이 거의 70%에 이르는데. 경희대 봐봐. 경희대는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1점 차의 격차를 두지? 그런데 등급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경희대, 숭실대, 인하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내신의 비중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놓으려고 해.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40%다라고 얘기하지만 논술에 비하면 이 정도의 점수는 솔직히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노력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의미를 생각하라고. 내가 이 자료를 보여주는 이유는. 수시 전형 학생부 등급 환산표 샘플을 볼까? 논술 우수자가 있고 학생부 우수자가 있어. 몇 배 차이가 나니 여러분들? 5배 차이야. 그치? 논술의 합격, 당연히 다시 말하면 논술이 합격의 열쇠를 뭐 한다고? 좌우한다는 거야.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신, 내가 봤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경험상으로 봤을 때 5등급도 충분히 연세대에 갔어. 조금 이따 자료 보여줄게. 봐봐. 연세대 수시 일반적인 합격자제, 이거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야. 여러분들 봐봐. 이름은 다 뺐어. 자, 경제, 언론, 사회, 교육 쭉 나오지? 합격자 내신 등급을 봐봐. 4, 5, 4, 6 이렇게 되지. 여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특목고 섞여 있어.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도 섞여 있어. 그 이미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합격자가 이렇게잖아. 물론 1등급도 있고 그 다음에 2등급도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대학이 어떻게 돼? 보여주잖아, 이렇게 합격을 했다. 내신과 관련된 비중에서. 고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대 3년 전에 내신 등급 가지고 뭐 보정한다 어쩐다 하고 논란이 있었지? 그래서 아마 소송까지 갔을 거야. 고대도 봐봐. 물론 좋지. 1등급, 1등급 다 좋을수록 좋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럼 이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그래, 논술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한 거란 말이야. 분명히 아마 이건 뭐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대학이, 그치? 특히 상위권 대학이 외고 출신들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퍼져 있어. 확인은 안 돼. 근데 어느 정도까지가 그런 건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건 아마 대학만이 알고 있을 거라고. 근데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돼?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일정 부분에 뭐가 있어?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 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시중에서 얘기하니까 뭐 이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내 얘기는 아니야. 나도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어. 저 신문에서 나온 얘기라고. 근데 어쨌든 무조건 1등급이 된다. 나 1등급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1등급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논술과 관련된 비중에서 그렇지.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4등급, 5등급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주면 돼. 나오지? 여러분들.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이하 대학들은 그 이상으로 내려가더라고 하더라도 6등급, 7등급까지라도 충분히 어떻게 도전할 만한 그런 점수는 된다라는 거야. 그치? 왜? 아까 보여줬잖아, 여러분들. 대학별로 어떻게 돼? 내신 등급을 어떻게, 그렇지, 줄여놓잖아. 실질 반영 비율은 아마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건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어. 아마 대학만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됐지, 여러분들? 자료를 봐봐. 거짓말해? 아니잖아. 수시 정리해보자. 논술 반영 비율 최하 몇 퍼센트? 40% 이하. 이상이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쭉 나오지? 이게 다 수시에서 논술의 반영 비율이야. 최저가 40이야. 그치? 나머지 50이 넘지, 70이 넘겠지? 거의 이 정도 비율로 학생들이 어떻게 돼? 선발을 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수시 준비하라고. 수시는 뭐니? 그래, 논술밖에 없어. 어떻게 편벌할, 어떻게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야? 변별력을 낼 거야.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치? 외고 같은 경우는 특히 1학년 때부터 논술을 많이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 꾸준히 노력하라고. 1년 동안. 이게 논술이라고 하는 게 단지 일주일, 2주일 가지고 어떻게 돼? 승부가 안 난다는 거야. 다른 학생들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내가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 차근차근 지금부터 겨울방학부터 1년 동안
자기가 수시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그렇지. 기간을 잡고 자기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선생님 수업을 따라오란 말이야. 됐니? 네. 자, 그래서 논술 준비하는 이유까지 끝났어. 자, 두 번째 가자 이제. 통합 논술의 특징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간략하게 할게. 이제부터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봐봐. 통합 논술은 뭐냐면은 논술은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술은 그 논술이 아니야. 이건 내가 기존 시간에도 했어. 만약에 이 수업을, 이 얘기를 들었던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도 좋아. 뒤에 TCC에서 내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서론, 본론, 결론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야. 자, 세 번째 뭐다? 논증해야 돼, 여러분들. 논술의 가장 필수야. 예시답안 보면 뭐가 보여? 합격 답안 보여. 재시문 읽어낼 때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논증으로 읽어내야 돼. 중요한 건 뭐다? 재시문 이해 능력이고 재시문 독해 능력이란 말이야. 재시문 독해가 돼야, 이해가 돼야 뭐 할 수 있다?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다. 하나하나 보자. 왜 논술은 논술이 아닌지. 2011년도 논술 기출문제 봐봐. 이 건국대야. 건국대? 야, 뭘 건국대를 갖고 왔어. 내가 생각도 안 한 대학을. 이렇게 낮은 대학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그게 아니다. 봐봐. 가나다에 나타난 진실과 주관의 관계를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제시문에 다 뭐가 있다는 얘기야? 진실과 주관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일단 뭐라고 했니? 여러분들. 여기 설명하라고 했지. 여러분들의 견해를 쓰라고 했어? 아니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조차 몰라. 논술과 관련해서. 분명히 여기 각각 설명하라고 했어. 그러면 가나다에 진실과 주관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첫 번째 문제였어. 건국에서 냈던. 두 번째 봐봐. 라이 도표가 정부의 규제 완화가 지속적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 설명하라고 했지? 첫 번째 요구사항이야. 두 번째, 이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 데이터와 분석이 보완돼야 하는지 뭐하라? 논하라라고 얘기했어. 이거 논술하는 얘기지. 두 번째 요구사항이지. 각 문제가 뭐 하는 게 있니? 요구하는 게 있지? 그럼 하나는 뭐야? 설명하래. 자기 견해 쓰지 말래. 제시문에 관련된 부분만 쓰래. 두 번째, 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논술하라. 이렇게 내지. 이게 통합 논술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야. 원래 우리나라 논술은 이 통합 논술 형태가 아니었어. 프랑스의 바칼로레 형식을 똑같이 가져왔어. 서울대가 1999년도에. 근데 자 이제 뭐에 시달려? 여러분들 이거 쓸 수 있니? 못 쓴다고. 이게 거의 서울대에서 수창기에 냈던 논술 문제와 거의 유사해. 근데 프랑스 애들은 프랑스 대입 선발 자격고사 관련된 그 시험 문제지? 얘네들은 이거 쓸 수 있어. 왜?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니까. 근데 우리는 돼, 안 돼? 이게 안 돼. 근데 서울대가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이제 뭐에 시달려? 야, 그거 주관적이다. 공정하지도 않다. 객관적이지도 않다. 채점 기준도 없다. 이렇게 뭐에 시달린 거야? 그렇지. 이의제기에 시달린 거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다 바꾼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통합논술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나온 거야. 이제 거의 모든 문제는 유형화됐어. 이 논술도. 봐봐. 그걸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서울대가 냈던 그 문제지? 봐봐. 플레밍 하틀리의 과학적 발견 과정에 들어있는 창의적 생각을 찾아내. 그럼 제시문을 읽어내고 이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첫 번째 요구사항이지? 뭐하라? 제시문에 있는 얘기 설명하라. 이거지. 두 번째. 그들의 발견이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삶에 기여한 바를 뭐하라? 논술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이 두 번째 요구사항이지.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문제를 설명과 논술을 같이 내지. 이게 통합논술의 형태야. 두 번째. 가와 논제를 활용해서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 정의해라. 여러분들이 견해 쓰라고 한 거 아니지? 자연과학 이외의 영역에서 그러한 창의적 사고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 뭐하라? 논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야.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는 너희 견해를 쓰지 말라고 해. 제시문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요약하라고 하거나 비교하라고 하거나 이걸 보통 논제 요구사항으로 내세워. 두 번째는 뭐하라 해? 거기에 대해서 너 견해는 뭐니? 이렇게 물어봐. 이게 통합논술의 형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논술이 전혀 아닌 거지? 아직도 논술을 서론 본론 가지고 뭐하라? 쓰라. 내 견해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문제가 스타일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통합논술의 특징이야. 자, 서울대가 냈던 문제 봐봐. 우리 시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간의 다양한 관점이 어쩌고 저쩌고 쭉 있지. 이런 점을 유념하여 가의 내용을 토대로 나다라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럼 첫 번째 요구사항은 문제점 파악해야 되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뭐하라? 논하시오라고 얘기하지. 다 뭘 기반으로 하는 거니? 거의 대부분 그래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이게 통합논술이다. 여러분들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쓰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 다 제시문에 다 있다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야. 이게 통합논술의 특징이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가 아니야? 논술이 아닌 거야. 이해되겠지? 정리해볼까? 우리 논술은 뭘 알아봐? 제시문 독해려. 모든 대학들이 다 똑같아. 통합논술이기 때문에. 요약 물어봐. 비교 물어봐. 설명 물어봐. 비교 물어본다고. 두 번째, 정해진 틀에 맞춰라. 여러분들의 견해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논제가 요구한 틀에 맞춰야 돼. 그래야 채점의 공정성이 살아나거든. 얜 파악했다. 얜 안 됐다. 얜 4점이다. 얜 5점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선발이기 때문에. 논제 일탈하면 어떻다? 이거 빵점이다. 여러분들의 표현력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문장을 매끄럽게 쓰고 어쩌고 다 필요 없어.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거 다 빵점짜리 답안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통합 논술이다, 여러분들. 알고 가야지. 그래야 준비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가 아니야? 논술은 논술이 아닌 거야. 제시문, 가나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자, 첫 번째, 가나다. 도출할 수 있는 시각. 제시문 이해되니? 너 이 제시문이 뭔 말 하는지 독해할 수 있어? 이건 물어보지.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에서 푸는 제시문 독해보다 한 차원 어떻게 돼? 업그레이드된 제시문이야. 어려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시문이야. 근데 빠른 시간 안에 그거 보고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물어보는 게 통합 논술이다. 이에 근거하여 윤리적 삶에 대해서 뭐하라? 논술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맞지? 모든 문제 형태 어때? 똑같지? 서강대가 했던 문제고. 서론, 본론, 결론 필요하니? 필요 없다.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400자, 500자, 400자야. 서론, 본론, 결론 쓸 거야? 400자, 500자에서 못 써.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야. 이게 통합 논술이다. 야, 친구들 봐봐. 400자, 500자에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쓸 거야? 그럼 서론 200자 쓰고, 본론 200자 쓰고. 그럼 끝나는데? 결론은 뭐야? 100자 쓸 거야? 안 된다고.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디다 써? 서론을 200자로 써버리면.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항상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논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뭘 써라? 답을 써라. 내가 누누이 강조해. 누누이 정말. 자, 이제 세 번째 논증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들. 논증을 많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 근데 절대로 어려울 게 없다. 이 논술을 하라고 했잖아. 평가하라고 했잖아. 자기의 견해를 쓰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의 견해를 물어본 거야.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돼. 자기 견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들어야 된다고. 근데 설명을 해주면 잘 이해가 안 가지?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딱 봐봐. 여기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논증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법정에서 싸우는 것도 변호사하고 판사가 싸우는 것도 똑같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뭐 해야 돼? 설득을 해야 돼. 우리가 토의하고 토론은 분명히 다른 거야. 오케이? 우리가 하는 것은 논술이야, 토론이야. 상대방의 견해를 내 견해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이 학생의 말 한번 잘 들어봐.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게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었던 그때지?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대학에 와서 뭐 한 거야? 다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여학생이 손 들고 질의응답 시간에 자기 견해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한 거야? 밝힌 거야. 잘 봐봐. 한수수 총리는 아직도 국민들이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시위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가 질서를 반하는 그런 시위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합니까? 그런데 왜 유럽의 국가들은 먹지 않습니까? 광우병 쇠고기의 문제는 바로 동물성 사료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휴먼스테인 같은 단체들이 미국은 가장 세계에서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의 쇠고기만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쇠고기가 안전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몰라서 시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 광우병이 발생하면 시위하지 않겠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의 위험 누가 입증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 됩니다. 미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지금 이 정부가 과학 전문가, 외교 전문가로 만들고 있는데 저는 한수수 총리께서 여전히 국민들을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위가 좋아. 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 여학생의 말에 설득력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여러분들 딱 느끼게. 수업에서 이걸 하면 거의 70% 이상의 학생들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통 자기가 받아들인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인강 듣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는 거야. 그럼 왜 그럴 거야? 그 형식이 중요하다고. 왜? 자, 이걸 한번 바꿔볼까? 논술은 뭐 하는 거야? 논증을 해야 돼. 자기 견해를 쓰라고 했으니까. 너의 견해는 뭐냐? 밝혀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논증을 포함한 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논술이라고 한다고. 그럼 논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내 주장과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게 논증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야 상대방을 뭐 할 수 있어? 설득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토의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합의점을 끌어내는 게 아니야. 이건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 검사하고 저기 변호사하고 서로 다르지? 얘는 유죄다 무죄다를 놓고 어떻게 공박하잖아 서로. 그걸 듣고 누가 판결을 내려. 그렇지? 국민 배심원이나 배심원 제도나 아니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잖아. 그렇지? 실체적 진실에 도달한 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거야. 자기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 논술이 아니라 뭐다? 그냥 수필이야. 감상이야. 이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우리는 설명문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견해, 특히 나의 견해가 왜 맞는지를 어떻게 돼? 근거를 들어서 밝혀줘야 된다고. 그 근거들은 다 어디에 있다? 그렇지. 제시문에 있다라는 거야. 이게 통합 논술이고. 이 여학생의 말 한번 볼까? 여학생이 아니겠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부는 국민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이게 주장이야. 근거 어떻게 들었니? 정부 변한다고 했는데 총리란 사람이 와서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왜 같은 얘기만 하니? 얘기지. 두 번째.
미국산 소고기는 여전히 뭐하다? 되게 위험한 거야. 왜 그래? 유럽 안 먹어. 동물성 산호 정책 미국이 아직 폐기하지 않고 있지? 정부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 0.몇%만 소고기도 검사 안 한대. 국민의 건강 책임을 뭐하고 있어? 방기하고 있지. 정부의 역할이 뭔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부 그거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자기의 주장 얘기하지? 주장에 대한 뭐가 있어? 논리적 근거가 있지. 휴먼 스타일 같은 단체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맞지? 이 얘기는 안 했어. 왜? 우리 다 알고 있어. 인간광우병 위험인자는 치료법이 없어.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야. 걸리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그래, 죽는 거야. 이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맞니, 여러분들? 잘 논리적으로 이 학생이 어떻게 돼? 주장을 얘기하면서 근거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설득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논쟁이라는 거지. 논술을 하라고 했을 때, 네 견해를 밝히라고 했을 때 내 견해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어떻게 해? 근거를 들어서 밝혀야 된다고. 이게 논술이다. 자, 또 한 가지 형태로 물어볼까? 이것도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제시문을 주고. 여러분들 영어 교육 어떻게 생각해? 문법, 어때? 문법, 쓰기, 그 다음에 뭐 독해 위주잖아. 말하기 위주로 바꿔야 된다. 이와 관련된 주장이 있었지? 듣기 위주로. 영어 교육 변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야, 어떻게 해야 돼? 말하기. 그 다음에 듣기. 이 위주로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줘야 돼. 이게 나의 주장이지. 근거 들어봐. 왜 그래야 돼? 왜 바뀌어야 돼? 영어 교육이. 근거를 들어야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주장이지. 왜 그래? 영어 능력 국제화 시대 때 어때? 가장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잖아. 고급 최신 정보가 뭐로 돼 있어? 영어로 돼 있지. 빠른 시간에 정보를 습득해야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듣는 것보다 뭐가 빨라? 아니야. 읽는 것보다 뭐가 빨라? 그렇지. 말하고 듣는 게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어 배워야지. 영어 교육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바꿔야지. 현재 영어 교육은 어떻게 돼 있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지. 뭐가 필요해? 변화 필요하지.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생겼니 안 생겼니? 생겼잖아. 국제적인 정보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더 뭐가 필요해? 그렇지. 듣기, 말하기 위주가 교육 방법이 필요한 거지.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지? 돼 안 돼? 그렇지. 똑같아.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논쟁이야. 반복 연습해야지. 서울대 논술의 평가 기준 봐봐 여러분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왜 제시문 독해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냐? 서울대가 어떻게 이해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으로 학생들의 답안을 평가한다고. 초반에는 이런 기준 자체가 아마 없었을 거야. 근데 객관성, 그 다음에 변별력, 그 다음에 공신력 여기 시달리니까 서울대가 이와 관련된 분석 기준을 만든 거야. 다른 학교도 어떻게 돼? 똑같이 따라가. 봐봐. 이해 분석력, 제시문 독해 능력이지? 논증력, 내 주장의 타당성 입증하는 거지? 근거 들어서. 창의력, 솔직히 얘기해서 창의력 필요 있어 없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필요 가지도 않아. 대부분 제시문 이해조차 못해. 두 번째, 논증도 몰라 학생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여줘도 충분히 합격권에 이를 수 있는 답안이 나온다는 거야. 이 정해진 틀도 다 갖다 놓고 무슨 창의력과 관련된 시험을 봐. 논술 시험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목을 메고 있는 표현력, 맞춤법, 띄어쓰기 이건 거의 대부분 만점이야. 여기서 아니 대입,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을 본다는 학생들이 맞춤법을 틀리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 그렇지. 모든 점수가 변별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선생님이 강조하잖아. 논증을 해야 된다. 몸에 익혀야 된다. 논술을 하려고 한다면. 몸에 어떻게 돼? 체화가 돼야 돼. 이 논증이. 자, 제시문 독해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돼. 내용 요약하고 문제점 지적해라. 바람직한 대외교의 상을 논술해라. 이렇게 물었지. 요약, 지적, 설명 형태지. 그 다음에 무슨 형태야? 논술 형태지. 이렇게 내지. 이 학생이 쓴 답안, 예시 답안이야. 대학이 발표한 답안이야. 앞에다가 뭘 딱 갖다 놨어. 주장 갖다 놨지. 그 다음에 주장을 뭐 하고 있어? 그렇지. 입증이 가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지. 이게 합격한 답안이야, 여러분들. 똑같은 형태로 답안 어떻게 구성하는 거 요구한다. 반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익혀야 된다. 통합 논술에 그럼 뭐가 나와? 기본 패턴이 나오지? 자, 사례와 현상 제시해. A학자는 이 현상을 이렇게 봐. B학자는 이렇게 봐. 그치? 그럼 주어진 관점에서 뭐하라? 비판하고 설명하라고 해. A의 관점에서 봤을 때, B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판 설명하라고 해. 정해진 관점에서. 맨 마지막에 뭐 물어봐?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견해. 혹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니? 이렇게 물어봐. 이게 논술이잖아. 여기는 뭐야? 설명. 크게 봐서 무슨 형태? 설명 형태와 논술 형태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 논술의 기본 패턴이다. 익혔지? 여러분들. 반복해야 된다. 두 번째까지 끝났어. 통합 논술의 특징 끝났지? 그럼 세 번째 가자. 합격한 학생들은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수업 어떻게 하는 건지 봐봐. 여기서 홈페이지야. 여기서 선생님 첨삭 거의 다 해줘. 그 다음에 새로 첨삭진을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보강을 했어. 연세대학교 석사 이상.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석사. 이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첨삭을 도와줄 거야. 논술은 첨삭이 안 되면 안 돼. 첨삭의 의미가 50% 이상이 된다고. 인준 선생님이 수리 논술을 책임져 주실 거고 내가 인문 논술을 책임질 거야,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보면 다 나와 있어. 봐봐. 파이널 컷이지? 홈페이지 만들고 작년, 3년 전부터 쭉 해서 이 논술 관련된 부분 첨삭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와서 여러분들 첨삭 받으라고. 그래 합격할 수가 있어. 그냥 수업만 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논술은.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야.
지방권 학생들이 논술이 안 되는 이유가, 논술에 대해서 힘겨워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 대면 첨삭처럼 똑같이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답안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선생님이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첨삭 받으라고. 오케이? 그다음에 올해 TCC 목표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나왔던 고전, 그다음에 사회문화, 윤리, 정치, 경제에 나왔던 수많은 사회사상가들 어떻게 해서 논술 제시문을 출제했는지 최근에 논술의 출제 경향은 고등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계야.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답안 작성 요령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TCC에서 다 해줄 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논술로서 인강으로서 어떻게 논술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수업들을 제대로 어떻게 공부하라고. 수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정시 안 돼. 수시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준비해 여러분들. 지방이라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된다고. 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해.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대로 어떻게 똑같이 따라오면 되지. 올해 아직 너무 많아갖고 다 빼버렸는데 은영 학생이 대표적이야. 연대 경제학과 수시 2-1 합격했어. 선생님이 가르친 이 학생이야, 이 학생. 보면 합격 수기 있으니까 홈페이지 가서 봐봐. 그다음에 작년 아주대 경영 여러분들 읽어봐. 이 학생도 내신이 별로 안 좋았어. 4.5나 아마 그랬을 거야. 이름도 다 실명으로 어떻게 거론했지? 이거 다 맞아. 이 학생들 간 거야. 연대 서강 2대 합격. 그치? 쭉 읽어봐. 여러분들이 보면 돼. 굳이 뭐 이걸 읽을 필요는 없고. 뒤에도 마찬가지지. 민영 학생도 있고 이 학생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작년이지. 그다음에 경희대 이 학생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하여튼 뭐 또 있어. 되게 많아. 뭐 김수인 학생도 있고 뭐 쭉 어떻게 풀어 썼어. 이 학생이 수기를 써줬어. 여러분 한번 보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첨삭 이렇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논술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수업 커리큘럼 제대로 쭉 따라오라고. TCC 꼭 듣고 고전 관련된 부분은 내가 무료로 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 다음에 논술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TC에 설명해 줄 테니까 따라와. 그 다음에 기본 정규과 하나만 들어. 논술. 다른 거 듣지 말고 이거 하나만 딱 잡고 1년 커리큘럼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와. 충분히 연습하고 반복해서 첨삭받고 고쳐 쓰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쭉 따라오란 말이야. 됐지? 여러분들.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하자. 거의. 준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반복된 주제는 익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대학들은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형태로 제시문을 주진 않아. 근데 같은 주제로는 문제를 낸다고. 논제가 요구하는 대로. 수필하지 마라. 설명을 쓰지 마라. 논증하라고 했지. 논술하라고 했지. 그거 보여줘야 된다고. 논증 익혀라. 글쓰기에 적용시키고 제시문도 똑같이. 이 사람이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뭘까?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언어영역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논술을 한다. 언어영역과 논술은 어때? 달라. 논술에서는 커다란 제시문을 주고 추상적 제시문이기도 하든 무슨 제시문을 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뭘 파악해야 된다? 주장을 파악해야 된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거꾸로 논제부터 읽고 여기에 맞춰서 제시문을 읽어나가야 된다고. 이게 수업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할 거야. 따라와. 주제 반복되지?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와 개념 익혀. 현대사회 문제, 미디어 이론, 정의론, 문화적 자본, 역사를 보는 관점. 선생님이 5년 전부터 수업한 내용이 문화적 자본이야. 올해 건국대에서 또 냈어. 2012년도에. 여러분들 건대 문제 봐봐. 이 문화적 자본에 브로드웨이 아비투스 개념에 대해서 물었다고. 알아야지 뭘 제시문을 읽을 거 아니야. 개념 듣고 관련된 기출문제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풀어봐. 제일 좋은 게 기출문제야, 논술에서는. 나중에 선생님 수업 들으면 선생님이 만든 예상문제도 나오겠지만 더 좋은 건 기출문제다. 무조건 기출문제 잡고 가야 된다. 현대사회 얘기, 미디어 이론, 민족과 공동체 여러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 그 다음에 논술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왜? 수능은 교과과정이지? 정해진 단원에서 정해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해. 이건 안 돼. 쉽지가 않다고. 대학이 무슨 문제를 낼지 어떤 학과의 교수가 출제 의도로 들어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 자, 대학의 출제 의도와 예시답안 분석해주고 미디어와 현대사와 여러 가지 기출 개념, 얘기, 광고, 기계와 인간의 정체성 수많은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패턴을 익히고 거기에 맞춰서 글 쓰는 방법으로 논술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접근할 수밖에 없다. 같은 주제 반복된다. 논술은 사회적 관심사와 뭘 물어봐? 그렇지. 가치관을 묻는다. 한양대에서 냈던 문제 봐봐. 아이고, 그림이 설명하는 바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에 제시된 데카르트의 데카르트의 가와 다를 잘 안 보이네. 가와 다를 참고해서 미래 사회에 새롭게 설정될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논술하죠.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제시문에 어떻다? 다 있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어떤 학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제시문에 이해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더 빠른 시간 안에 제시문의 의미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파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SF 소설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 그러면 미래 사회에서 새롭게 설정될 기계와 인간의 관계, 인간의 정체성. 그럼 여러분들 쓸 말이 많다고. 그러니까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익히는 거라고. 오케이?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2시간 안에 2,400자를 써야 되니까 그 관련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 단축을 해야 돼.
논술 언어 써라. 이거 비교해 봐봐. 이 학생이야? 이 학생이야? 이거 아니지? 이 학생이야. 논술 언어 어떻게 해? 그렇지. 구어체하고 문어체가 있잖아. 대부분 학생들은 글쓰기 훈련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다 구어체를 쓴다고. 말하는 형태. 그거 아니야. 그건 빵점짜리 답 아니야. 우리는 글을 쓰잖아. 그건 문어체잖아. 오케이? 그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익히라고. 이건 연습이 해야 돼. 연습을 안 하면 안 돼. 찍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논증 익혀라. 아까 했지? 세 번째까지. 영어 교육의 변화. 이것도 아까 다 했던 거야. 논증 어떻게 해야 된다? 익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또 한 가지 더 해볼까? 운동해야 돼. 왜 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근거 나오지? 논증 됐잖아. 가장 기초적인 형태야. 제시문에 어떻다? 다 있다. 합격 답안 보고 뭐 해라? 비교해봐라. 그렇지? 그러면 내 답안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오게 된다고. 이 학생이 쓴 답안과 서강대에서 냈던 문제지? 이 학생이 쓴 답안과 읽어봐, 여러분들. 이건 하나도 이해가 안 된 거야. 제시문이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럼 답안이 이렇게 나와. 뺏긴다고 갔다가. 자기는 잘 썼다고 생각해. 뒤에 이 학생이 쓴 답안을 어떻게 해봐? 비교해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차이지. 글은 굉장히 어떤 거다? 정직한 거야. 자기의 실력이 어떻게 돼? 다 드러나는 거야. 그치? 찍어서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이걸 어떻게 찍니, 친구들아.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정직한 거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어떻게 돼? 그렇지,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 다야. 정리해보자. 이거지? 해는 이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 생각해봐. 내가 어떤 학과를 갈고 어떻게 준비해서 나의 미래를 설정을 할지. 그치? 그럼 수시 논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건 뭐다? 통합 논술이지? 그렇지. 반복된 패턴. 제시문을 읽어내는 훈련. 그 다음에 논제가 요구하는 부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 합격자 현황 답안 보여줬지? 똑같이 따라가라. 그치? 그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노력해.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얻어지는 거 없단 말이야, 친구들아. 그치?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 다시 한번 강조해.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목표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수시 반드시 준비해줘야 된다. 너무 늦다. 지금이 아마 딱 적당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자, 앞으로 나하고 논술을 듣는다면 하나하나 다 관련된 부분 얘기해주고 내 글쓰기 노하우, 신문기자로서 그 다음에 방송사 입사할 때 어떻게 논술 써갖고 들어간 건지 그것도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시행착오 줄이고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따라와. 오늘 TCC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 TCC를 준비할 텐데 뭘 할 거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기존에 나왔던 정치, 사회, 이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사상들 논술 제시문에 어떻게 나왔고 그 부분 문제 어떻게 출제되고 그 다음에 대학별 답안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건지 하나하나 다 관련된 부분 얘기해 줄 테니까 다음 TCC 기대해봐, 여러분들. 오케이? 올해 아마 훌륭하게 정말 좋은 성적 내면서 나랑 같이 갑시다.